예,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동, 사이동, 해양동, 번호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명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대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안산시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97회 정례를 맞아 조례심사와 결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업 유치만이 안산시가 지속 가능한 지자체로 성장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제8대 시장의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기업은 유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자이아파트 7,653세대 대단지가 입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 인구가 3년간 수만 명이 줄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처럼 100만 안산 특례도시 가능합니까?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인구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을 유치해야 인구가 늘어납니다. 안산시 아파트 많이 짓습니다. 장상지구에 14,078가구, 반월동에 14,111가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상정 과정에서 드러난 의회와 행정 간의 신뢰 문제, 그리고 시민의 실질적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시정이 시민 중심의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이아파트 90블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과 많은 경로를 통해서 학교용지 재매입 문제, 공동주택 주차장 부족 문제, 학교교실 부족 문제, AK몰이 입점이 안 되는 문제들을 지적해 왔습니다. 계약서에 기부 체납 700억, 발전기금 2천억 지급하는 조건도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서처럼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 30%, 아파트 분양 시 30%, 아파트 입주 완료 시 30%, 사업 기간이 종료 후에 잔금 10%를 계약했다면 안산시는 이미 기부 체납 630억, 발전기금 1,800억을 회수했을 것입니다. 90블록 당시 계획에는 초등학교 2곳,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한 곳으로 계획됐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초등학교 한 곳과 고등학교 한 곳은 건립되지 못했습니다. 건설회사는 돈이 안 되는 학교를 건립하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수익이 많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90블록 영상을 올려주세요. 예, 이곳이 90블록 상업용지입니다. 지금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90블록 빠른 개발을 촉구합니다. 안산시는 90블록 사업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해 주었습니다. 연장 기간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참으로 걱정됩니다. 답답합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임시에서 부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만 보완되어
제297회 정례에 다시 상정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해양연구원 영상 올려주십시오. 예, 이곳에 아파트 2,880가구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중학교 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계획부터 중학교 부지가 없으면 건립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약 1년 전 이 부지에는 명품 주거단지가 조성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 31,200평에 초등학교 3,000평을 제외하면 28,200평입니다. 이 좁은 대지에 2,880세대를 지으려면 높은 층에 다닥다닥 올려야 하는데 과연 명품 주거단지가 되겠습니까? 다음은 89블럭 영상 올려주십시오. 이곳에 아파트 6,304세대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하고 2025년 하반기에 경제 자유구역 지정이 예정돼 있으니 결정된 이후에 매각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 최종 용역 보고서를 보면 아파트 1,300세대, 테라하우스 200세대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잘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용역 보고서에는 25,000평 부지는 경제 자유구역으로 편입되었고 녹지대를 제외한 51,500평의 22개 동 6,304세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건의 부지를 들여다보면 학교 용지 부족과 생활 기반 시설 미흡, 주민 의견 미반영 등 지적했던 핵심적인 문제점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집행부는 안건을 재상정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특히 해당 부서에서는 지난 4월 임시에서 부결된 이후 의원들을 직접 찾아와 소통하거나 실질적인 보완 노력을 기울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시민을 위한 진정한 고민과 성찰이 결여된 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정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지적과 주민 설명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도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고민이나 노력도 없이 동일한 안건을 반복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민을 무시하는 저사입니다. 이에 비해 집행부는 언론 브리핑과 보도 자료 배포에는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지난 5월 발표한 언론 브리핑, 정책 브리핑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이 신안산선 연장과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국가사업 실현의 필수 선행 조건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6월 임시에 재상정을 통해서 개발 본궤도 진입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는 두 건의 부지 개발 계획을 주택 공급, 산업 인프라 확충, 교육 인프라 확충 등 미래도시 청사진으로 포장하며 국가사업과 연계한 전략적 개발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언론 홍보가 사실상 의회를 압박하고 시민들에게 오해와 불안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집행부는 정책 브리핑과 언론 보도에서 공유재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안산선 연장,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국가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웠고, 이로 인해 사이아파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회의 부결에서 자유역 신설이 무산될 수 있다, 경제 자유구역 선정이 안 될 수 있다는 식의 불안과 오해가 확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문자와 전화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특히 주민들 사이에서 의회가 도시 발전을 막는다는 오해와 갈등이 심화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간에 자유역 신설을 위해서 국토부를, 경제 자유구역 선정을 위해서는 산자부를, 신발이 닳도록 발로 뛰는 행정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나쁜 행정입니다. 행정은 시민과 의회 그리고 언론 보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한계와 문제점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의회가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집행부는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과 노력보다는 오히려 언론을 통한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시민과 의회 모두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이 강조한 대규모 개발 사업의 실질적 내용 역시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육과 정주 여건 등의 개선 방안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집행부는 보도자료에서 학교 수요 예측 및 학교용지 무상 공급 논란, 학교용지 무상 공급 논란이 개발되지 않도록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계획에서는 초등학교 용지만 확보만 언급되었을 뿐 중학교, 고등학교 용지 확보 계획은 여전히 누락되어 있습니다. 인근 해솔 초중은 이미 과밀학급 상태이며 두 곳에 9,200세대가 입주할 경우 학생 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 명확함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나 경기도 교육청과의 구체적인 협의는 전무합니다. 주민 설명회에서 제기된 교육 환경 악화, 정주 여건 미흡 등 시민 의견 역시 보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신설이나 증축이 늦어지면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 과밀학급, 학습권 저하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며 이는 주민 불만과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해솔초 중학교에서 경험했습니다. 주민들이 입주 후에도 중학교가 개교하지 않아서 많은 학생들이 전학을 오지 못하고 심지어는 멀리 있는 중학교까지 등하교했던 문제를 겪었습니다. 따라서 두 건의 개발과 관련해 초, 중, 고등학교 용지 확보 계획을 명확히 하고 경기도 교육청과의 실질적 협의를 통해서 신속한 학교 신설 및 증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집행부는 재정난과 세수 확보 명분으로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세수 확보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 매각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사용된 것임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똑같은 조선인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선조는 환란을 불러 수백만 백성을 죽임으로 몰았지만
유능하고 충실한 예민군주 정조는 한때나마 조선을 동아시아 최고로 부흥시켰습니다. 똑같은 경기도인데 화성시는 국가 AI 센터를 유치하겠다고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겠다고 언론 플레이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명훈 의원이 올해 4월 10일 오은 발언을 통해서 국가 AI 센터를 유치하자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안산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의 화성시와 안산시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으고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 행복 시대에 매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이 안산시가 기회를 놓치고 추락할 것이냐, 기회를 잡아 다시 날아오를지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안산시가 가보지 않는 길을 새 길을 내고 대한민국과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지속 가능한 안산시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신뢰와 협동이라는 이 사회적 자본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1년, 10년, 100년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어야만 생기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은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 의회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시장님, 행정의 본질은 소통과 신뢰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진정성에 있습니다. 이제라도 집행부는 의회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고 시민의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첫째, 의회의 지적사항과 주민 설명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동일한 안건을 반복해서 상정하고 형식적으로만 보완하여 제출한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둘째,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와 89블록 개발에 있어 초, 중, 고등학교 용지 확보 계획과 경기도 교육청과의 실질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향후 입주에 따른 학생 수 증가와 해솔 초, 중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셋째, 안산시 의회의 부결로 자유역 신설과 경제자유구역 선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로 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여 지역 간 갈등과 행정 신뢰도 하락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와 시민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산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 의회와 시민이 함께하는 행정으로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안산시 발전과 이익에는 여야도, 보수도, 진보도, 색깔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태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제297회 안산시의 제1차 정례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살기 좋은 안산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5년 제1차 수십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첫 번째 2025년 제1차 수십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의 의결권을 제2차 수십은으로 반복 상정한 것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동 89블록과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의 주택중심 개발계획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의 신안사선 추가 연장을 위한 수요 확보 차원으로 반영된 바 있으며, 동시에 ASV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에도 산업 배후 기능을 담당할 핵심 주거용지로 포함되어 있는 바 두 부지는 국가 정책과 전략적으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신안산선 자유역 신설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국가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사동 89블록과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의 일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제296회 임시안건 상정에 앞서 2025년 3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각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3월 24일에는 기획행정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해양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2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설명회에서는 두 부지의 개발 필요성과 방향성, 신안산선 연장과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정책적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설명회 과정에서 주택중심 개발과 학교 용지 확보에 대한 일부 주민의 우려사항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9회 임시에서 사동 89블록 구 해양과학기술원 고잔동 30블록에 대한 안건이 삭제된 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의회 공식적인 사유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일관된 추진이 불가피한 바 기획행정위원회에 의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학교 용지 확보 및 공유재산 매각 시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매각 시점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의견지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고잔동 30블록에는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며 공공성을 강화했으며, 정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책 방향과 주요 사례를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국가 정책과 조화를 이루면 물론 양질의 주택 수요 확충이란 도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일관된 시정 전략임을 시민들께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시의회 요구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으며, 향후 공유재산 활용 과정에서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안별 특성과 시기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시민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적 설득력을 높인 공유재산 활용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블록 구 해양과학기술원 개발 시 학교 용지 확보 계획과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해설 초, 중, 광민학급 문제 해소 해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9블록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개발 시 학교 용지 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9블록과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개발 사업으로 이 구조가 단순하고 절차가 투명한 최고가 입찰 매각 방식을 원칙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입찰을 통해 주택 용지를 확보한 개발 사업자는 주택 건설 사업자로서 사업 주체가 되어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 계획에 학교 용지의 조성과 개발 관련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과거 우리 시는 사동 90블록을 추진하면서 학교 수요와 공급을 둘러싸고 시와 경기도 교육청 간에 힘겨운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2009년 90블록 사업 초기
교육청은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신설이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를 보내왔고 도시계획시설에 반영하였으나 2016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는 중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초등학교 2개만 반영하라는 당초와는 다른 희신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은 학교용지 특례법 및 교육환경법에 따라 교육청이 우선적인 결정 권한이 있으며 구체적인 학교시설 위치, 교육 규모가 협의가 되는 시점은 주택법의 주택사업 승인 시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해설 초중 과밀학급 문제 해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설 초등학교는 2025년 현재 전 학년이 과밀학급 기준 28명 이하이고 전체 학생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해설 중학교와 같은 학군 내에 위치한 해양 중학교 또한 전체 학급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해설 중학교 과밀에 대한 지역 주민과 의원님들의 우려와 교육청이 학교용지 요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지와 접한 시 유지에 도시관리 계획 결정을 통한 학교용지 확보와 해설중학교 증축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입주에 따른 학생 수 증가에 대하여는 개발 사업자가 교육 환경 평가를 통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용지 위치, 크기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개발 계획 및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종 결정된 학교용지에 대하여 도시관리 계획안을 입안한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 심의 의결로 자유역 신설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무상 가능성 보도에 따른 의회와 시민과의 신뢰회복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규모 국가사업의 추진에 정책적 취지와 방향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와 정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실시해왔고 신안산 자유역 연장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주택 중심 개발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중심으로 해당 계획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을 지속적으로 공론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감대 형성을 넘어 주요 사업의 정책적 정당성과 행정적 논리를 시민들께 투명하게 전달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한 소통의 일환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는 시의회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자유역 신설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자유역 신설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포함한 주요 국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중장기 전략 과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와 시의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한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안산시가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서 시 재정에 따른 수입을 얻고자 하는 목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자의 중심으로 제기된 학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안산시가 좀 더 공격적인 자세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향후에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시 의회 집행부의
입장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색깔도 진영도 논리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거해서 올바른 행정, 안산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더욱더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명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신안산선 자이역 연장을 위해서 그동안 안산시에서 국토부에 서류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된 내용, 그리고 일정, 그리고 담당자 어떻게 협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한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그리고 담당자,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양과학기술원과 89블록 개발을 위해서 그동안 교육청과 초, 중,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어떻게 협의를 했고 어떻게 내용을 협의했는지 담당자와 일정,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